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중반을 지납니다. 증시가 기업 실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도 이 빅브라더들의 말에 의한, 입에 의한 변동성이 계속 커집니다. 어제는 시진핑이 또 세계 증시를 좀 살려냈다? 이 보아오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 자유주의의 갈 길을 가겠다, 개방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가가 우리도 어제 장중에 그런 영향 받았고요. 미국 주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늘 얘기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또 문제를 만드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시진핑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G2 간에 세계 무역 전쟁은 이제 좀 내성은 조금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내일 트럼프가 어떤 얘기 한마디 하면 또 급등락할지 모르는 취약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다행히 좀 주가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가 조금 약했죠. 그렇지만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간밤에 0.13% 올랐는데 미증시 상승분에 비하면 오늘도 우리 상승분은 좀 약하네요. 다우가 1.79%가 올랐고요. 나스닥이 2%가 올랐으니까 미국 증시는 강하게 돌려냈는데 우리 증시는 조금 반영이 미적지근합니다. 나스닥이 2% 올랐고요. 페이스북이 5%가량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기술주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오늘 이제 그동안은 약세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는데요. 반도체, IT주들 오늘 좀 약진 반등 기대해 봅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일 무역 전쟁 얘기 시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쵸, 네. 전문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좋은데 맞아요. 방송 준비하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있어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내성을 가질 만도 한데 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조금 분위기가 간밤엔 좋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분명히 똑같은 화학제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다음 반응은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보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죠. 작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여러 번 표현했었던 것처럼 무역 분쟁 노이즈는 후반부로 전 들었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철강서부터 압력이 시작된 이유는 미 보궐선거 펜실베니아 최강 밀집 지역이니까 그쪽에서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는 4월 24일 보궐선거 애리조나는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이번에는 쫓기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제 러시아 증시 아침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리스크도 부각되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제도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이 유가가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실 시장의 물가 우려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금리 빨리 가야 되냐라는 그 반응이 시장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이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이제 불발이 됐죠.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시리아에 이제 서방 세계권들이 이제 이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단발성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시리아에 한번 한 5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단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증시, 우리 장중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오르고 있었고,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별로 안 올랐어요. 6p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제 장중 마이너스가 무려 25p에 달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 부분 어제 돌려낸 거예요. 물론 뭐 시황제의 힘이 굉장히 컸지만 그래서 나머지 미증시 상승분 1% 정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야간 선물에서 반영한 거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또 두 번째 코너에서 수급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어제 시진핑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내용을 이제 좀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미국과의 협상 제스처를 크게 보여줬다. 역시 시황제 클래스는 달랐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을만 했죠. 그래서 개방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특히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해서 뭐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는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 계획이 없다. 라는 부분으로 조금 뭐 읽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으르렁거리고 있던 이 시점에서 뭐 시진핑이 먼저 뭐 내가 이렇게 나 너 이해해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둘이 그냥 싸울 의지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친구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 뭐 좀 오락가락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중국은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게요. 예. 수입 확대, 나 하고 싶다. 예. 수입 확대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인데. 네. 그래서 부딪힐 가능성 전 거의 없습니다라는 부분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네. 이건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미 지난번에 중국에 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날 우리 주가 지수가 79p가 빠졌는데, 그날서부터 이미 시장에서 리스크 인덱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지표값들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악재의 이 노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는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뭐 애리조나 여기까지 이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11월 중간 대선에서도 지금 표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 보궐선거에서 계속 지면 특히 지난번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화당 자리였는데 민주당 자리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곧 마무리돼 갈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부분을 물어보시면 이거는 이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이 스케줄일 뿐이지 그 전에 협상 완료돼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 이렇게 손 툭툭툭 털어버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미 진행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전쟁 그쵸. 관련 일지들. 예. 1차전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특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네. 얘기했었던 뭐 그 1차전 성격들. 네. 중국이 맞받아쳤고. 네, 중국이 그래서 에이씨 그러고 이제 네. 맞받아치는 게 2차전 성격이 강했고 네. 3라운드 성격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건 그거고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뭐 네. 부과해봐. 뭐 이렇게 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수로 따지면 지금 한 3라운드쯤 온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라운드 수가 진행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붙은 이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장이 뭐 조정을 겪는 자리에서 노이즈 요인들이 올라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일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양자 협의 기간이 6월 5일까지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 협의가 중간에 뭐 성과가 좋으면 레리 커틀러 얘기처럼 관세 부과 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게 가면 6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고 짧게 보면 협상 과정에 따라서 그 중간에라도 끊어질 수 있는 이 사항이고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WTO가 개입을 하는데 이거 1년 이상 갑니다. 맞습니다. 네, WTO가 네. 들어오면
장기전 성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까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보셨던 것처럼 무역분쟁 노이즈는 후반전이다. 이미 뭐 라운드3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라운드에서 말미 쪽으로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새로운 악재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어제 러시아 증시 우리가 러시아 증시까지 실시간으로 보는 그러게요. 이슈가 생기네요. 예, 제가 어제 한 8시, 9시 정도 보니까 3%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러시아 증시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판까지 많이 메꿨어요. 예, 그래서 어제 약보합 0.38% 빠지면서 끝났고요. 이거 일부러 제가 이 그제자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죠. 그제 종가죠. 어제 거를 반영하지 않은. 어제 거는 밑꼬리가 크게 달려 있고 파란색 지금 빨간색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밑꼬리가 크게 달려 있고 요런 정도의 양봉이 났겠죠. 예. 어제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일단 미국이 중대 결정 내리겠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우리 장 초반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시리아 이 성격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미국 진영에 이스라엘, 사우디 서 있고 이 시아파 진영, 시리아 진영에 러시아하고 이 이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리전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압박, 새로운 압박,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 러시아 압박 얘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너지입니다. 뭐 유가,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에너지 쪽들이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결국 이 얘기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그냥 CPI 값이죠. 그러니까 근원 CPI, 음식료나 에너지가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덜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CPI 값에서는 유가의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유가 자극 상황으로 흘러가면 오늘 저녁에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볼 텐데 오늘 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예. 향후 물가 지표의 압력을 높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뉴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중국과 미국도 붙지 않는 걸로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중국으로 겨누던 총을 돌려서 러시아 쪽으로 겨누고 한판 붙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멱살을 같이 붙잡을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이즈는 시장의 노이즈는 언제든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항상 지나고 나면 그 노이즈는 네. 매수의 기회였던 적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크게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의 담벼락들은 우려의 장벽들은 늘 있죠, 시장에. 네. 예, 오히려 그런 사실은 정치적 노이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증시도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좀 최근에 이제 추세의 어떤 그 훼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됐는데 기술적으로 우려되느냐, 펀더멘탈을 믿고 그러게요. 계속 가야 되느냐 이 싸움인 거죠.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수급 분석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얘기를 좀 할 텐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그 적극적으로 돌아서거나 사주지를 않는다. 그런데 간밤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증시 더 이상 모멘텀이 좀 없다. 이 매수 의견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좀 주지 않겠어요? 수급 분석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 방송에서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시장 방향이 궁금해? 그럼 외국인한테 물어봐. 네. 시장 종목이 궁금해? 그럼 그건 기관한테 물어봐. 요즘 코스닥 벤처펀드 이게 소득공제 성격이 껴 있다 보니까 이거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게요. 많이 팔렸어요. KRX는 요즘 우리 얘기 쏙 들어갔죠. 네. KRX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KRX 거래량이 민망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 벤처펀드 여기는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매입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시세 좋은 업종이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죠. 네. 코스닥 쪽으로 계속 니즈가 생기면 코스닥 바이오 살 상위 수밖에 없죠. 업종에 꽂혀 있는 바이오 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바이온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인 거고 왜 우리는 이렇게 미증시가 강한데 야간 선물은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요 얘기를 우리 요즘 맨날 하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 쪽에서 방향을 잡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은 아마 삼성전자의 동행이 있을 거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탄성이 붙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정규장, 우리가 장중에 움직이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방향 이쪽이에요. 우리가 급락하는 기업,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 보면은 돌아서는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많죠. 야, 요거 의미 있게 양봉만 세우면 내 올라타리라. 이렇게 보는 낙폭과대 종목들 많죠. 많이들 보시잖아요. 지금 마치 선물 수급이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한 방만 들어와 봐라. 그러면 거기에 연속성 조금 실리면 내 올라타리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방향성 얘기는 조금 뒤로 물러나 요즘 노이즈도 많았고 워낙 올랐다 빠졌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에 힘을 싣기가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튀어오르는 모습이 안 잡혀 있고요. 이거의 주도는 당연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거고 야간 거래 쪽에서도 보게 되면 정규장에서 밀고 야간에서도 밀면 사실 답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 빠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최근 더 이상 강하게 밀지는 않아요. 뭐 포션으로 따지면은 정규장이 월등 큰 거니까요. 그래서 저쪽에서 반전이 언제쯤 나올까요? 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니까요. 네. 누적 매도 계약수로 3만 계약 정도 가면 반전 찍는 경우가 이거 13년 이후 데이터니까 네. 간혹 가다가 뭐 조금씩 더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뭐 그 이상 잘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여줬었던 이 매도 연속성, 뭐 가뭄에 콩나듯이 빨간 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매도의 연속성, 그것도 굉장히 두껍게 들어오는 매도의 연속성이었는데 근데 의미 있는 반전이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거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어제 전일께 5,370억 정도 매도가 나갔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큰 매도가 찍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의 연속성 보면 오늘도 시장 방향 재미없는 거고요. 의미 있게 반전을 찍고 반전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서 만들어줘야 이 그림이 선물 수급이 위로 돌려질 거 아닙니까? 선물 수급은 증거금만 내면은 레버리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훨씬 더 현물가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이죠. 그래서 방향 돌릴 때 선물이 뭐 최우선한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이 선물 지수를 같이 겹쳐서 네. 놔둔 건데 이건 뭐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선물 쪽에 탄성이 없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버원 종목에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반전이 삼성전자 매입값에 이 반전을 만들어낼 거고 아직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탄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반전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 그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이즈가 뭐 연일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도 뭐 투자자인데 그 노이즈 값을 다 짊어지고 리스크 테이킹 매수 값을 공격적으로 넣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노이즈가 좀 떨어지고 난 이유를 뭐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자꾸 이제 뭐 슬림화되는 거죠. 갈 수 있는 종목이 네. 제한적이고 에너지가 이제 제한적인 곳으로 딱 쏠려 있는 쪽에서만 가니까 움직임이 나머지는 나오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요즘 그냥 바이오자 붙으면은 되더라고요. 뭐 장중에 네. 20몇 프로 갔다가 물론 뭐 끝날 때는 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많이 줄이고 끝냅니다만 다음날 그 게임이 또 일어나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물려도 다음날 벌어주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만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마무리할까요, 팀장님? 네. 좀 전에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기술적인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지표를 뭐 맹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다라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 쳐다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뭐 미증 씨가 전전일에 밑골이 크게 달았고 전일 같은 경우에 양봉을 좀 길게 뽑았으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우려감들이 떨어졌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펀더멘탈 이슈를 보면 지금 소위 팬 기업들이 주도를 많이 놓쳤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어닝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견조한 어닝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도 견조한 어닝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닝스가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면 아마 시장에서는 멀티가 너무 빠르게 빠졌네 라는 펀더멘탈을 쳐다보게 될 거고 그게 저는 기술적인 우려감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오늘 시장 흐름 또 읽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